병력법 이거의 범위도 넓고 용어도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리고 고비가 한번 오는 게 이 병력법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너무 깊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개념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제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좀 감사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눈에 잘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와서 탓인 줄 알았는데 생겨줘. 요거 역종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병력법 안에서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병력법에 보면 뭐 신분이 어떻고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굳이 이제 역종과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용어를 찾다 보니까 신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역종과 신분 요거를 구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명확하게 이 개념을 좀 알면은 한결 조금 이제 특히 이제 병력 처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면은 조금 이제 좀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종은 뭐죠? 병력법에서 얘기하는 역종은 뭐냐면 병력의 종류를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병력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에 역자, 종자, 줄여서 그냥 역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역종에는 몇 가지가 있죠? 1단계 강의인데 자꾸 제가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 네, 안 할게요. 6가지가 있습니다. 현역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예비역, 그 다음에 보충력,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전시, 근로역 있죠? 그 다음에 보충역이 했고, 대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역이라는 게. 이제 6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가 없네? 뭐죠? 예, 맞아요. 예.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거, 그게 이제 뭐냐면, 병력 준비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각 역종별로 이제 그 상세한 설명들은 이제 본문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정의에도 다 넣어져 있거든요. 들어가고, 하여튼 요 6가지의 역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역종별로 또 이렇게 더 가지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신분. 역종별로 또 가지치기가 돼요. 요게 있고 저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같은 신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현역병 입영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라는 신분이 있거든요. 얘 역종이 뭘 것 같아요? 현역? 예비역? 현역 준비역? 뭘 것 같아요? 뭐예요? 현역 입영 대상자. 병력 준비역이라 그러네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현역?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상근 예비역 보면은, 병력 준비역, 역종만 얘기했을 때, 병력 준비역으로 있다가, 이제 입영과 동시에 현역 역종이 됐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제, 다시 옮기거든요. 그럼 그때 또 예비역으로 또 역종이 변경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역종 6가지하고, 이 신분, 요걸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거다.
뭐 글자가 비슷하다고 해갖고 뭐 상근 예비역 그러니까 소집 대상자니까 예비역 이게 아니다 이게. 액면가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문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걸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과 역종을. 그래서 이제 또 보충역에 보면은 뭐 사회복무요원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예술채용요원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역종은 보충역이잖아요. 맞죠? 뭐 전문연구요원 그 다음에 뭐 산업기능요원 뭐 이런 것들. 예비역 뭐 승선근무 예비역이 있고 맞죠? 예.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고 봐야지. 승선근무 예비역은 역종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승선근무 예비역의 역종은 뭐다? 예, 예비역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 여하튼 역종하고 신분 요거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다른 과목에서도 좀 있었지만 특히 병력법에는 저희 강의하는데 좀 이렇게 코드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건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예체 보전법수 뭐 맞나? 아닌데 보전법수 있고 맞나요? 보전법수 맞죠? 네, 사예체 보전법수 뭐 전산요원 뭐 이런 용어들 이런 걸 쓰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장일 6단 그 다음에 뭐 본가 뭐 이런 말들 좀 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용어를 써야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핵심되는 용어에 귀를 기울이지, 이게 너무 길어요. 막 그 어떤 쓰잘데기 없는 군더더기들이 길어서 그거는 좀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거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병력법. 자, 병력법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7월 중순까지 갈 겁니다. 7월 중순까지. 한 달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제1장 총칙입니다.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인 남성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법 제1조 목적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병력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국민의 병력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병력 의무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초등학교 그거 공부하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 맞죠? 거기 보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였나? 국방의 의무였어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거는 국민의 의무예요. 그래서 국민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병력 의무. 남자만 간다고 해서, 국민의 남성으로 국한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병력 의무는 국민으로 돼 있고요. 뒤에 가면 남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뭐라 해야 되나, 병력을 쉽게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대상은 남성이 되는 거죠. 법으로. 네, 이 병력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는 그 대상은 남성이 되겠지만, 이 병력 의무에 대한 대상은 남자, 여자, 그건 없다. 국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규칙은 넘어가겠습니다. 병역법에서, 이 병역법 공부할 때, 시행규칙은 그냥 패스하는 게 많아요. 근데 꼭 봐야 되는 것들은 짚고 갈 겁니다. 그래서 또 요즘 더군다나 트렌드가 우리가 법조항,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법 위주로, 법문장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일부 뭐 시행령 이렇게 나오는데 시행규칙은 요 근래에 나온 적을 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문장이.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정의입니다. 법 제2조 정의. 이번에도 나왔고, 이거는 뭐, 연례 행사입니다. 뭐, 매번 나옵니다. 이번에도 사지선다로 나왔고요. 자, 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징집이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호하고 1호를 구분하셔야 된다. 징집, 소집. 병역법은 정의가 또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법령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의는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매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할 뿐더러 이 뒤에 병역법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집이라는 말은 현역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기에 뭐 예비역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예비군, 뭐 예비역,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현역 나오면은 징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시험에 징집과 2호에 나와 있는 소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자, 2호 한번 볼게요.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 가로 제3조 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는 우리 그 현역 여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중 예비역, 그 다음에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에 1호에서 언급했던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징집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소집은 현역 외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소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뭐 현역 얘기하는데 소집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예비군법이라든지 교육훈련 이런 거 보면은 소집 뭐 교육훈련 동원훈련 뭐 소집통지서 막 이런 말 쓰잖아요. 맞죠? 예. 왜? 현역이 아니잖아. 예비군은. 맞죠? 예비군은 뭐예요? 역종이? 예비역도 있고 보충역도 있고, 예비군도 어떻게 보면 신분이에요. 신분. 역종이 아닙니다. 여하튼 거기에는 소집이란 말 쓰잖아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3호 입영이란, 자, 입영. 병역 의무자가 징집, 위에서 언급했던 1호에 언급했던 징집, 그 다음에 소집, 그 다음에 또는 지원,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를 말합니다. 군부대에 들어가는 건 다 입영이라는 말을 써요. 됐죠? 네. 우리가 군부대 치킨 배달하시는 분이 군부대 그 영내에 있는 숙소에 치킨 배달하려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들어간다.
만약 군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도 뭐죠? 이 정의에서 보면은 이병이면 그냥 군부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병역 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 들어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좀 말이 안 맞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하튼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이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호부터 1호, 2호, 3호 요거 막 이렇게 섞어서 출제도 되고 특히 1호하고 2호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 시험에는 1호를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4호 군간부 후보생이란 장교, 중사관, 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그 다음에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받은 사람 아닙니다. 받은 사람은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받고 있는 진행 중이죠. ing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5호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으로서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병역법에 얘기하는 고용주라는 것은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예, 고용주. 근데 이게 얼토당토 안 한 건데 병역 지정업체장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은 그냥 훅 하고 지나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업체장이다 보니까 그냥 훅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역 지정업체장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6호 병역 판정검사 전문의사입니다. 전담의사가 있고 전문의사가 있거든요. 전문의사 하는 일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전문의사는 뭐냐면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돼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과받은 병역 의무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고 내 직장이에요, 직장. 근데 전담의사는 뭐죠? 역종의 보충역으로서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차이 납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왜? 이름 비슷하니까. 자, 병역 판정검사 전문의사입니다. 전담의사 아닙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한의사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한의사는 없어요. 왜?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신체 검사 기관에서 병판 검사장 있잖아요.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체 검사 하는 사람들이니까 치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한의사가 없는 거예요. 한의사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한의사가 빠집니다. 주의하십시오. 한의사가 아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 검사 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4호 전담의사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없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4조에 따라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로 편입돼요. 채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편입이라고 썼죠. 네, 편입이라고 했죠. 채용은 말 그대로 직장인으로 이제 입사한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편입이라는 말은, 이거는 병역법에서 편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게 역종이 바뀔 때도 편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 바뀔 때도 편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그 전천후다. 여하튼 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 검사 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호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 우리 보건소 가면은 거기
좀 젊은 의사들 있죠. 병역 의무를 하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치과 의사, 치료의 목적이죠. 여기는 한의사가 있어요. 한의사. 여기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신체 검사 임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호 상근예비역. 네, 상근예비역이란, 자, 상근예비역하고 또 사회복무요원, 10호에 나온 사회복무요원, 그 다음에 뭐 승선 이런 거 가지고 또 장난을 좀 섞어서 칩니다. 징집에 의하여,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징집, 소집 이런 것들 설명드렸죠. 자, 먼저 징집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항상 딸려 나온다고 그랬죠. 딸려 나온다기보다는 어디하고 연관이 있다? 어떤 거하고? 현역, 맞죠? 그래서 징집에 의하여 여기 보시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일정 기간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게 우리가 실무상으로 보면 그 군사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기본 군사훈련. 복무하고, 자, 그거 이제 교육 수록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죠? 써있다시피 예비역으로 역종이 바뀌었죠. 그래서 편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편입된 후 지역방위와 이와 관련된, 즉 지역방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뭐라고 돼 있지? 징집이라는 말 안 쓰죠. 뭐라고 돼 있죠?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냥 모르고 봤을 때는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얘는 보니까 상근예비역은 먼저 역종만 봤을 때 현역으로 딱 들어갔다가 어느 일정 기간 또 끝나면은 예비역으로 갈아타잖아요. 맞죠? 맞죠? 네. 현역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군부대 입영하기 전에는 역종이, 네. 병역 준비역 일 수 있죠. 맞죠? 네. 그냥 현역병 입영 대상자죠. 아니,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지. 예. 알고 보면은 복잡한 거예요. 여기에 왜 징집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편입이라는 말을 왜 썼고, 여기에 소집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9호 승선근무 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 항기사라고 해요. 항기사 줄여서 이 두 개를 합쳐갖고 항기사 뭐 이러는데, 기관사로서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 등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국민생활 아닙니다. 기묘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 징집이 아니고 소집이라고 했죠. 예. 현역이 아니니까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선 근무라는 게 뭐죠? 배 타는 사람이잖아요. 배를 타야 됩니다. 얘는. 뭐 여기 정의에 보면 국민경제 이런 거 갖고 장난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국민생활 아닙니다. 국민생활은 어디에서 접해봤죠? 통방법 맞죠? 네. 통방법에 보면 국가중요시설인가? 거기에 보면 나와있죠. 국민생활에 뭐가 어떻고 직이 어떻고. 자, 그 다음 10호 사회복무요원이란 다음 강목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 그 다음에 교육 및 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냐, 얘네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하는 기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그냥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드가 있어요.
국지공사. 맞나? 네, 국지공사 그러면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는 그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험에는, 이게 9호, 다시, 11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8호, 상관예비요. 이게 맞는 문장으로. 아까 제가 정의는 사지선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맞죠? 맞는 걸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의 3.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 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가지의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가지고 복무를 하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에 함축돼서 써 있는데 뭐냐면 일단 먼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뒤에 가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뭐 어디 나가서 상도 좀 받고 뭐 전수교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상도 받아야 되고 상으로 따지겠죠.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조의 7에 따라 편입. 이게 뭐냐면은 뒤에 가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가? 네, 문체부 장관에 또 이렇게 추천을 받아갖고 거의 또 이렇게 선발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편입이 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13호 공익복무관입니다. 공익복무관.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 판사 검사는 아닙니다. 판사 검사는 어떻게 보면 공무 수행을 공무원에 봐야 된다. 맞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변호사 자격을. 주의하셔야 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복무관에 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공공목적. 공공목적은 여기 공익복무관 여기만 나와요. 자기들 명칭 공익복무관이라고 그래놓고 뒤에는 또 공공목적 이렇게 놨어요. 됐죠? 네. 제가 뭐 매번 항상 강의 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공공의 적 그 영화 보면은 거기에 이제 법률인들 나오잖아요. 변호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 연상해가지고 공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공익복무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익복무관 나오면 공공목적으로 돼 있어요. 틸라고 그런 것 같아요. 틸라고. 여하튼 공공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19호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이 아니죠.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자, 이렇게 끊어서 뒤에 거를 생략해 보면 틀립니다.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근데 병력법에서 얘기하는 공공단체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올 거예요. 뭐 비영리 법인에 의한 유치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회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그거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가 꼭 딸려 나와야 됩니다. 자, 15호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방역 업무 구제역 이런 거 아닙니다. 가축 방역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환복무. 전환복무란, 전환복무, 요게 이제 가로로 나오곤 했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무경찰, 그런 친구도 얘기하는 거죠. 현역입니다, 현역, 역종은. 그래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원래 군인으로서 이제 의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전환 복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군인 다른 신분 이렇게 바꿔치기 옛날 건데 구버전인데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뭐 그래요. 주의하시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6호 전문연구요원. 이러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 전문연구요원이다 보니까 전문 분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17호를 먼저 보고 위에 거 보겠습니다. 밑에 걸 먼저 보겠습니다. 상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17호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라고 안 돼 있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 분야, 해당 분야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꿔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가로치기로 나왔을 때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다시피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장난칠 수도 있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의 2 대체복무요원입니다. 대체복무요원을 역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역종과 신분을 잘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종과 신분을 같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요원은 역종이 아니고 신분입니다. 물론 역종은 대책이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대체복무요원은 어딘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체역이라 그러면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복무 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간에 소집되어 소집이라는 말 썼죠? 공익분야, 공공분야 아닙니다. 공공분야는 아까 전에 공익법무관에서만 사용합니다.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됐죠? 대체복무요원은 그냥 우리 쉽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도소에 보면은 교도관 밑에 이제 보좌하는 역할로 그걸 교도소에 보면은 대체복무요원 있거든요. 그거 얘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체복무요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 뭐죠? 무기, 총, 이렇게 무기를 이제 병력법에는 양심의 자유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보면 대부분 종교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맞죠? 이제 총이라든지 무기를 이제 사용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대체복무요원 이제 교도소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이 총, 칼 이런 거 없이 복무를 한다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번 시험에 요게 이제 나왔는데 쉽게 나왔어요. 이걸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제목을. 그래서 요게 틀린 걸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8 한번 볼게요. 병역 지정업체 란 위에서 언급했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요거를 합해서 우리가 전산요원이 그러거든요. 전산요원은 컴퓨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게 아니고 전문연구요원하고 산업기능요원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전산요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전산 특기 있잖아요. 컴퓨터 그거 여하튼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면은, 예, 이제 앞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산위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강목의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과목 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무청장이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한 연구기관, 그 다음에 기관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그래서 연기방 코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병무청장이 선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목과 다목인데, 나는 관련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걸 이제 줄여서 그냥 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목, 농업기계화 촉진법, 관련 법률에 따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 이것도 앞에 이제 관련 법 이거 떼버리고 이하 사후관리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그 다음에 사후관리업체, 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병역지정업체예요. 병역지정업체. 그래서 코드가 연기방 농사라고 그래요. 연기방 농사, 이러면 병역지정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단체 아닙니다. 병역지정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연기방 농사 중에서 앞에 있는 연기방은 누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나목과 다목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게 없죠? 그냥 법률에 따른, 맞죠? 그렇게만 돼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이 법에서 병역 의무의 이행 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공공세부터란 그 연령이 시작되는 해 1월 1일부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공세까지란 그 연령이 연령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를 공부를 했고, 여하튼 정의는 조금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병역법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정의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 단어들을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조 병역 의무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 계속 가로형으로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도 몇 차 없이 그냥 가로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자, 아까 목적하고 다르죠? 목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 갖고 또 장난을 칩니다. 네. 여기 보면은 69회 70회 국민은 이렇게 해갖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 자,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이 뭐죠? 예비군법? 병역법이잖아요. 맞죠?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야, 너 뭐 의무를 부과할 거니까 해. 이런 의미가 여기 맞잖아요.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나오는 거예요. 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 보충역 아닙니다. 보충역 갈 수가 없어요.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이렇게 가로로 나왔는데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틀린 걸로. 예비역 들어갑니다. 예비역. 이거 자주 나와요. 가로로. 자, 2항 2법, 즉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 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 여기 마찬가지로 특례를 가지고 맞는 걸로, 가로로 쳐서 맞는 걸로 나왔고요. 있다 없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특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3항 1항에 따른 병역 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75에 76대 인종에다가 가로를 쳤거든요. 이번 시험은 피부색에다 가로를 쳤어요. 나 이런 거 보면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 진짜. 야, 피부색에 그렇게 여기 내게 얼마나 많어. 하필 피부색에다가 가로를 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단순하죠, 맞죠? 네. 차라리 차별에다가 하든지. 병역 의무자로서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이겠죠? 무기 또는 6년 이상 숫자, 결국에 숫자. 이번에도 숫자. 가로, 이번에도 숫자입니다.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금고. 구류 아닙니다. 네. 전년도 시험에 구류로 해갖고 나왔었어요. 금고입니다. 금고.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 이것도 가로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병적에서 제적됩니다. 제적. 면역된다. 아닙니다. 제적.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가로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시행규칙 요건 한번 볼게요. 요건 보겠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적에서 제적 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 전환복무된 사람까지 포함하겠죠. 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각군 참모총장이 하고요.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가로 지청장 포함, 법무지청장 포함이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전환복무된 사람에 대한 제적 처분은 누가 합니까? 지금 여기서 네, 임명과 그대로 보면 각군 참모총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이걸 쏙 빼내가지고 전환복무된 사람 요것만 싹 빼내가지고 이렇게 시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행 규칙이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병적에 대한 제적 처분의 권한은 현역, 그러니까 여하튼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군에서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은 총장이 합니다. 총장. 전환복무자까지 포함. 됐죠? 네. 자, 법 제4조 군 인사법과의 관계입니다. 1항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한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 인사법을 적용합니다. 입영했으니까 군부대 안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군 인사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죠. 에 따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잠깐 쉴게요. 이게 흐름이 끊기는 것 같아요.